이 기생재벌부,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요새 새로운 말이 돌고 있어요. 기재부는 기생재벌부의 약자인가? 오늘 기재부 1차관이 유가 문제, 그리고 신흥국 위험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최인호가 했던 말을 2달 가까이 늦게 기재부가 말하면서 요상하게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정 여력 보호가 더 타당한 듯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 어마어마한 나쁜 경제 지표가 들이닥칠 것이다 하면서 맞는 얘기를 섞어서 요상한 결론 쪽으로 정서가 이동하도록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명분으로 그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들이 안에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걸 봐야 아냐라고 많은 댓글에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보면 착이었잖아. 제가 3월 10일부터 공항은 왔고 빤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거기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저항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가가 바닥을 치면은 유가 급락이 되었을 때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 될 지점을 자꾸 기재부가 여기를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유가가 급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1번 타자로 기재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뭘까요? 쓸데없는 뉴스들에서도 경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 유가가 하락되면 오일 달러 회수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해운사와 조선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 전체 수출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보다도 더 얘기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석유화학회사가 힘들고 항공사가 힘들고 해운사가 물류 쪽이 힘들고 조선소가 힘들다는 얘기 말고 유가가 하락되면 중동의 오일 달러가 달러잖아요.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외환의 급격한 이동이 생길지 모른다.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일 달러가 세계 자금시장, 금융시장에서 오일 달러 회수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사정 중에서 구더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면 절대로 통화 정책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살펴봐야 할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그것만 신경 쓰게 만들면 한국이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는 논리로 배경과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험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기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후진적 산업 구조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화위복, V자 반등. 돌아버리겠습니다. V자형 반등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아. 진짜로 V자형 반등이 예측되면. 그런데 기재부 스스로, 오늘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기재부 스스로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기는 시작일 뿐이다. 2, 4분기, 3, 4분기에 어마어마한 최악의 경제지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V자 반등이요. 특정 재벌, 특정 산업 분야에만 노다지가 열린 거지. 한국 사회 전체에 공황과 위기도 계층적으로 허리를 쑤시고 반등도 계층적으로 누군가에게만 논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왜 빼먹냐고요. 헬조선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택도 아닌 얘기지만 진짜로 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헬조선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김훈 작가가 얼마 전에 기고한 한겨레 기고문에서 말했다시피 제발 국민이란 말을 단수로 집합명사로 쓰지 맙시다. 이런 경제적인 살림살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하나하나의 개별 실존들의 집합으로 얘기합시다, 제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국민을 하나의 집합명사, 군집명사로, 집합명사로 얘기하면 그 속에서 수많은 개별 실존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그것을 외면하게 돼요. 지금 경제신문의 많은 논리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그 국민, 똑같은 경제 위기도 누군가에게는 별로 위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위기인 것이고 똑같은 V자 반등도 누군가에게는 논하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를 가려서 얘기하지 않으면 거대한 환타지와 거짓말에 모두가 속는 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수 주어의 단일 숫자, 총 수출액이라든가 세계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코리아만 있고 수많은 코리안 피플이 없는 코리안 시리즌스가 없는 그런 담론, 이바구 구조, 그 가정스러움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정말 험난할 것 같아요. 진보도 갈라지고 보수도 갈라질 겁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랑 똑같아요. 저는 180석 이제 뭐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배님 얘기인데요. 영산대학교 교수하시는 우리 장은주 교수님, 문재인 정부 견결이 옹위하고 진보적 아젠다를 놓치지 않는 우리 철학가 선배님 장은주 교수님 이야기를 읽고 다소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밀어붙이라는 거죠. 훅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하는 것이 정말 반가운 소리로 들리고 180석이니까 결국 이번 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데 더 디테일하게 잘라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면 뭐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면. 그러나 지금 국가가, 집권 세력이 집중해야 할 일의 순서, 그거를 까먹으면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개혁이 요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걱정이 저의 뇌리를 떠나질 않아요. 제가 뭐 걱정하는지 다 아시죠? 예, 선후 관계. 노말 상태에서 빨리 추진할 법한 일이고요. 지금은 노말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말하기가 싫어서 말을 잘 만지고 있습니다만은, 좋게 말해서 수순이고요.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선 순위.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다른 어떤 아젠다도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일자리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 일자리만 일자리입니까? 다 합치면은 작은 산업체, 작은 사업체에 속해 있는 일자리들의 총합이 더 많은데, 대기업보다. 스몰 비즈니스에서 파생되는 실업이, 그 실업의 총합이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대기업 하나가 와장창 무너졌을 때 생기는 실업자 수보다 더 많은데,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는데, 그 실업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꼭 일자리 이야기가 나와도 대기업이 무너질 경우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실업자의 숫자 쪽으로 각도를 맞춰서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의 칼라가 옛날식 고민의 칼라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바로 그 일자리의 소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잘리는 알바들, 고용보험 없는 그 알바들을 살려놓고, 간단히 말해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후에 그런 일의 재발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밥 못 먹어서 빌빌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헬스클럽 회원권 확보를 위한 개 가입하라는 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근육 갖출 때냐고요. 밥을 먹어야죠. 그 얘기를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집권 여권, 집권 여당 전체에서 말의 비중을 보면은 깜냥할 수 있어요. 발언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엑셀을 들여다 봤을 때 재원 지출의 숫자도 비율적으로 낮지만 역시 언급되는 말의 숫자도 작은 사업체들에서부터 떨궈지는 그 실업에 대한 이야기, 일자리 보호에 대한 얘기가 말의 횟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숫자에도, 재정 지출의 숫자에도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담론들의 경합에 있다니까요. 강조되는 언어가 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이건 관료건 자꾸 V자 반등을 얘기하고 IT 기업한테 V자 반등이 매력적인 얘기죠. 자꾸 V자 반등 얘기 나오고 국가기관산업 보호 얘기 나오고 그게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껄쩍지근하다는 말입니다. 네. 앞 이야기의 강조점의 랭킹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국가기관산업의 노동자들의 미래의 고용보호보다 지금 떨궈져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일자리 보호와 고용 유지를 먼저 더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다른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서는 물론 불안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좋아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 그 이야기가 넘실대는 통에 기죽어서 가라앉는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에 묻히는 얘기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얘기를 앞단에 갖다 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산업 보호 누가 하지 말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강점을 이용해서 세계 경제 내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더 넓히는 거 찬성해요.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조점의 순위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지적이고 휴머니즘적인 농담이나 해야겠다. 랭킹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글은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랭킹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포털을 만들어서 전 세계 IT를 석권하였고, 철학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2차 대전 이후에 규범 철학을 확립한 규범 철학의 부흥과 복권과 1등 상태를 만들어낸 존 롤스의 On Justice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도 가치의 우선순위, 정의를 생각할 때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자원의 분배에 둘 것인가, 자원의 분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임의 규칙, 절차적 정의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정교하게 깊이 생각해서 사상을 피력함으로써 20세기, 21세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지금 국가 재원의 지출과 집중의 랭킹을 빼먹으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까먹게 되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든 우선순위, 랭킹의 세팅이 검찰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복지 정책의 문제도 그렇고, 경기 대응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문제도 그렇고, 언제나 랭킹이 중요하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쉽게 줄이면 뭐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까먹으면 말짱 꽝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 절대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 철학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 없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 없이 일을 하지 말자. 생각 없이 일을 하지 말자.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해도 문제지만, 생각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 없이 일하는 것도 정말 문제다. 오늘의 명언 터졌습니다. 루이 보스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 없이 일하는 것도 문제다. 무슨 생각?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생각. 돈이 와 글로 가노,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돈이 와 글로 가노. 돈을 와 그것밖에 안 마련했노? 이거죠. 돈을 와 그것밖에 안 마련하고 그렇게 샀노? 돈이 어디서 나는데? 국채 찍어라. 국채 찍으면 나라 빚이 늘어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거 왜 자꾸 빼먹노? 이 교묘한 놈아.